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우먼 오나미. 묘하게 또 오나미 씨와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는 배우 백범기. 우주소녀 보나루다. 배우 천이슬.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있다. 오나미 씨 옆에 오나미 씨 있네요. 근데 진짜 닮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나미 씨. 네, 예전에 이제 파스타에 나왔을 때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닮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잔가 했는데 남잔 거예요. 저 죄송한데 예, 오랜만에 안드레겐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요. 그 얼굴. 저또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야관이 웃으니까 싹 닮았네. 아니 근데 외갓집 쪽이 이쪽 과 분들이 많대요. 백봉기! 백봉기! 어머! 오람 씨 저기 서 있으면 그냥 달리기야! 백봉기 씨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인이다. 너무 이쁘네. 와이프예요? 진짜 예뻐요. 나이가 저랑 10살 차이. 10살 차이. 아이고야. 매력이 엄청 쩌네. 굉장히 예쁘니까 다들 뭐야 백봉기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럼 사람이죠. 진짜 오나미 씨 이렇게 가족 사진 예쁜 사진 보면 부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연애 안 한 지 한 11년 됐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었다. 언제.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지? 저는 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남자들의 매너였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친절을 베푸는 거에 네, 대해서. 네. 그래도 우리 오나미는 얼굴이 이쁘니까 남자들 그 정도 매너 지키지. 선배님은요? 자, 이게 좀 봐. 고민 있어요? 요즘에 어떤 고민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오셨으니까. 되게 많이 덤벙거리고 좀 많이 칠칠 맞아서 서울역에서 부산역 가는데 서울역에 지갑 두고 오고 다시 또 부산역으로 해서 받았는데 며칠 뒤에 또 올라갈 때 부산역에 또 두고 오고 막 집 비밀번호도 잊어버린 적이 지금 있고. 서울집? 네. 덤벙거리는 그래서 게 요즘 여자들은 고민이 힘을 길러야 돼. 잊어버렸을 땐 뜯어야지. 그럼 몸만 8번을 바꿨다. 사람마다 고민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주소녀는 또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고민 때문에 이영자 씨가 약간 지금 네, 우주소녀가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나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허리가 어떻게 20인치예요? 20인치? 네. 와, 허벅지도 안 되는. 진짜요? 21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 먹을 때도 막 2인분씩 먹고 한 번에? 네. 어젠 좀 입맛이 없어서 야채곱창 2인분에 밥을 좀 못 볶아 먹었어요. 조금. 어우, 입맛이 되게 없어서? 잘 먹네. 혹시 이티처럼 팔다리 가르고 배만 볼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신곡 나왔잖아요, 그 얘기. 우리 우주소녀. 나의 친절이 누군가한테는 민폐일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근데 명언이래. 나의 친절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는 민폐야. 민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 오지호 씨처럼. 그래서 예민하셨구나. 오늘도 3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총각난 편. 아들아 그만 좀 봐. 아이고야. 미남의 사생활. 아들아, 그만 좀 봐. 신경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목이. 아니, 왜 제목을 신동엽 씨가 이렇게 답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막 상상하게 돼. 아들아 제발 그만 좀 봐. 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는 주부예요. 요즘 아이들에겐
뽀로로나 아기상어가 가장 인기라면서요. 그런데 저희 아들에겐 늘 1순위인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만화? 엉덩이 부리부리부리 올라 와하하 정의의 용사 액션 가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은 짱구는 못 말려를 가장 좋아해요. 어린가 보다 아직. 전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찝찝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은 20살 또 다 큰 성인이거든요. 아들 짱구 그만 좀 보고 밥 좀 먹어. 아니 안 돼. 지금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야. 짱구가 짱한테 절개 선언을 했다고. 어떻게? 20살 아들의 하루가 짱구로 시작해서 짱구로 끝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짱구 볼 땐 영화관 마냥 음향도 엄청 빵빵하게 틀어놓고 봐요. 아들 새벽 1시야 제발 잠 좀 자게 짱구 좀 꺼라. 아 싫어. 아니면 제발 소리라도 좀 줄여. 아 싫다고. 짱구는 내 유일한 낙이라고. 아 진짜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짱구에 집착하고 예민한지 전 이제 짱구의 짱짱만 들어도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정도면 짱구 중독 아닌가요? 제발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아는 그 도라에몽 덕후 예. 심영탁 씨. 심영탁 씨도 막 이렇게 지금 도라에몽 덕분에 더 유명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어머니도 되게 걱정하셨대요. 우리 다 큰 애가 결혼도 안 하고 계속 도라에몽을 좋아하고 도라에몽 하니까 얘가 좀 이상한 건 아닌가 걱정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일을 할 땐 열심히 하고 자기만의 그 시간을 가질 때 결혼도 안 했고 총각이니까 뭐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건 괜찮죠. 최근에 저희 안녕하세요 그 태조 왕건에 맞아. 너무 빠져있는 아버님이 태조왕건만 태조 왕건만 처음부터 다 보는 거야. 대사를 다 외워요. 다 잡은 고려왕을 놓치다니 아이고 짱구는 못 말려에 중독된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신발 거기다 놓고요. 멋있으시다. 네. 20살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 되게 젊게 스타일링 하시네요. 그러니까 마치 오토바이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세요? 아니요. 예전에 탔어요. 예전에. 몇 시시요? 아, 작은 거. 작은 거. 아들이 짱구를 얼마나 보길래 여기까지 사연을 보낸 거예요? 하루에 한 2-3시간 보겠지 뭐. 말도 마세요. 최근 2, 3년 전부터 그게 좀 집착으로 좀 심해졌거든요. 24시간 풀가동으로 보거든요. 24시간 풀가동으로 보거든요. 24시간이요?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일상이 계속 이제 누워있다 그것만 보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밥그릇 옆에다가 놓고 또 짱구를 보는데 밥 먹다가 또 밥 숟가락이 어디로 들어간지 몰라. 이대로 멈춰 있어요. 아, 보다가. 네, 짱구 보다가. 심지어는 이제 밤에도 짱구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몰래 가서 끄면 끄면? 아들이 또 어떤 귀신같이 펄떡 일어나갖고 또 키고 자요. 야, 그거 그때 태조왕건 아버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거예요. 보고 있어서? 다른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도 하고 막 다른 것도 하고 할 건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짱구만 보니까 너무 웃긴 건 유일하게 이거 안녕하세요 프로. 정말 너무 고맙다. 짱구만 보는데 우리 거를 본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짱구가 있나? 짱구 캐릭터들이 있나? 짱구는 원래 워낙 유명하니까 뭐 성인들도 즐겨보기도 즐겨보죠. 하는데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집 전체가 짱구 소리로 가득하거든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짱구를 볼 때 아들이 블루투스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거든요. 아, 스피커에다 연결해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볼륨이 최대치가 10이라고 하면 막 8, 9 이렇게 되거든요. 야,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짱구 소리가 밖에까지도 들리거든요. 야, 딸이 이웃들이 짱구가 사는지 알겠다, 거기. 짱구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빠바빠바빰 이런 이 음악이 외웠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 또 짱구 보면 또 짱구 보면 내 새끼니까. 내 새끼. 이 짱구 소리를 너무 크게 듣다 보니까 계속 잠에 30분마다 깨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면증이 생겼거든요. 아니, 잘 때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요? 네.
그때는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요. 아니 그러면 들으려면 이어폰을 끼든지 소리를 줄여. 엄마 자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잖아. 이렇게 야단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게 짱구 얘기만 나오면 유독 예민하고 그러거든요. 막 떼쓰고 악쓰고. 20살인데요? 네. 엄마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 봐? 엄마 정말 짜증나. 엄마 정말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악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짱구 만화를 보면은 짱구 캐릭터가 그래요. 아 진짜요? 엄마한테 안 써요? 엄마한테 막 대들고 짜증나 내 맘대로 막 약간 그런. 그래도 약간 그건 귀엽게 하잖아요, 그렇죠? 액션 가면을 사달라고 때려 쓰는 건 아닐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아니 근데 이어폰 껴 이거는 뭐 걔가 저기 아들이 짜증낼 게 근데 아니죠. 제가 그 말 할 수 없는 게 올 6월에 아들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하고 청력을 한쪽에 잃었어요. 청력을 한쪽에 잃었어요. 돌발성 난청. 네, 의사 선생님은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음악 소리나 짱구 소리 때문에 소리를 너무 크게 들으니까 그럼 점점 안 좋아지죠, 네, 사실은. 한쪽 귀 맞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 한번 몰래 그 집에서 평소에 아들이 짱구 보는 모습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잘 때도 지금 어두운 데서. 어머. 이어폰 끼고. 아, 밥 먹고 있어. 아니 24시간 짱구만 보는 것도 놀랍지만 엄마가 하니까 닥쳐가 엄마한테 한 거죠? 뭐 다른 사람한테 한 거야? 누나한테? 나 깜짝 놀랐네. 자, 24시간 내내 짱구 타령만 하는 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보여요? 저 양말 저 양말 보여요, 양말? 짱구예요? 짱구예요? 어머 진짜. 짱구 양말 평소에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짱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양발도 짱구긴 한데 핸드폰 케이스도 짱구거든요. 엄마가 짱구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짱구가 저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네. 뭐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보고 짱구가 재밌어서 보는 거니까. 그 불면증도 오시고 막 힘들다 하시는데 그걸 왜 그렇게 너무 크게 들어요? 근데 이어폰으로 보면 보는 맛이 없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봐야 재밌거든요. 엄마가 못 자도 상관없어요? 아, 제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니까 그다지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엄마가 불면증이라고. 아니 엄마가 불면증이라고. 아들이잖아요. 그냥 그다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럼 본인을 위해서도 음악 소리 때문에 청력이 조금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소리를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본인을 위해서는? 물 흘러가는 대로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나빠지면 뭐 보청기라도 끼면 되는 거니까. 보청기라도 끼면 되는 거니까. 더 높여도 안 되고 더 낮춰도 안 되고 네.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 이하로 들으면 안 와요. 언제부터 봤어요? 언제부터? 6살인가 7살 때. 짱구의 어떤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재밌고 그리고 짱구가 되게 저한테 힐링도 되고 위로가 좀 된다랄까? 아니, 짱구 말고도 재밌는 거 많잖아요. 한창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그럴 나이인데. 그러니까 놀거나 게임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그것보다 짱구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럼 거의 혼자 있겠네요? 하루 종일? 네, 거준 혼자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건 안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만. 아니, 뭐, 고맙긴 한데 약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왜 봐요? 사연 하나하나가 다 재밌어가지고 그냥 안 빠지고 하나하나가 재밌는 사연들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인생에서 누가의 아픔과 정말 아픈 사연들이 많았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런 건? 네, 그냥 그러면 이게 짱구는 못 말려랑 안녕하세요랑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치는. 약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못 말리는 사람? 현실 짱구들이 많이 여기 나와.
그러면 여자친구를 제일 만나고 싶을 때잖아요. 이성에 관심 많잖아요. 짱구도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 만화 있어도.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은 없고 그냥 제 이상형 그냥 짱구는 못 말려해서 이슬이 누나 친구 강자가 있거든요. 저기 광자. 광자 누나가 왜 좋아요? 그냥 남자다운 듯 하면서도 섬세한 면이 있어가지고 힘도 세고 남자다운 면이 있는데 그 안에 섬세함이 있다. 아이스크림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 중에 이상형이 누구예요? 이영자 반갑지가 않은 게. 근데 거의 인생의 반을 갖다가 짱구만 본 거잖아. 광자 아니면 나지 뭐. 내가 봐도 광자보다는 내가 낫다. 광자보다 영자. 내가 광자보다 못 낫냐? 누나 그렇게 기쁘진 않아. 짱구 이게 첫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92년도. 1992년도. 네. 지금 18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버스에서 7시쯤에 방송하고 있어요, 다. 그 지난번에 태저왕건 좋아하는 아버님이 오셨을 때는 문제도 내고 이 다음 대사 근데 그걸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추죠. 그러니까 극장판 1편도 있고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순서를 쭉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1기는 액션 가면대 하이구레 마왕. 오. 2기는 부리부리 왕국의 숨겨진 보물. 맞아. 그 다음에 3기는 흑부리 마왕의 야망. 에? 이건 그 사이에 일본어를 번역한 거고 한국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이에 아마. 우리나라로는 혹부리 망이로 나왔어요. 아니, 흑부리. 아, 저 혹부리 영감님. 우리 옛날 사람들. 4기는 4기는 핸더랜드의 대보험. 그리고 5기는 아흑마학의 대추적. 그 다음에 6기는 재밌는데. 돼지 발굽 대작전. 돼지 발굽. 그 다음에 7기는 폭발, 온천, 부글부글 대작전. 그 다음에 8기는 폭풍을 부르는 정글. 와, 정확히 다 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하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엄마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20살인데 계속 입에서 부글부글 대작전. 그러면은 조금 우리 마음이 뭐. 짱구를 보고 뭐 힐링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짱구 극장판 중에 로봇 아빠가 죽는 과정에서 나는 로봇 아빠든 진짜 아빠든 둘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같이 어떤 내용인지 감상해 보시죠. 이봐, 로봇 아빠.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사람 아빠도 로봇 아빠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예요. 넌 참 착한 아이야. 큰 사람이 되거라. 큰 사람이 되거라. 큰 사람이 될게요. 아까 그 초대형 로봇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참도 쭉 음악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아니야? 음악 때문에 지금? 저 음악 때문에. 음악 너무 슬퍼요. 가족애를 느끼셨구나. 만화 내용이 왜 이래?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슬픈? 근데 어머님은 징글징글한 거예요. 영상 안 보셔요. 항상 계속 바닥만 보고 계세요. 어머니 저 장면 아세요? 안 봐요. 자체가 싫어요. 빠지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하셨거든요. 이혼하시고 엄마가 일을 하시느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맡겨져 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하고 아빠의 빈자리를 짱구가 채워준다 해야 되나?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았으면은 아빠란 존재에 대한. 네.
되게 슬프시잖아요. 얘기 들으면 어떡해요. 그래. 아유, 어머님은 지금 그만 울으라고 그쵸. 딸이. 이게 사실 미안한 더 거죠. 얼마나 미안하셨겠어. 뭐 여러 가지 만감이 지금 교차하는 거죠. 제가 결혼도 빨리 해서 애들을 되게 빨리 낳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혼도 하게 됐는데 애들 맡겨놓고 이제 객지 나가서 일하면서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게 된 계기거든요. 속상했던 기억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했는데 키우려고 돈 벌러 갔으니까 참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같이 살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그게 많이 좀 서운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짱구 좋아하는 거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어릴 때나 얘기지 지금은 다 큰 성인이잖아요. 자꾸 보게 되니까 짱구 행동도 많이 따라하게 되고 엄마를 좀 많이 비하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엄마는 우리 입대요? 내용에. 예, 약간. 아들 엄마 머리 예뻐? 이러고 물어보면 머리만 이쁜 뭐야 풍판이 안 되는데 이래요. 아들이.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누나한테도 왔고 그게 가슴이냐? 하긴 엄마다보다 낫네. 이러고 막 하거든요. 장난삼아 그런 건데 음. 누나나 엄마나 좀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요 안에 갇혀있네. 20살에 맞는 행동을 안 하네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우전을 너무 많이 해요. 아들이 엄마 라면 끓여 먹어도 돼? 밥 먹어도 돼? 뭐 해도 돼? 하다 심지어는 종업원한테 물 달라는 소리도 못 하고요. 제 옆에만 앉아 있어야 되고요. 알바도 꾸준히 하지를 못해요. 끼커대야 한 달 정도인데 이번에 그것도 마르시고 만드는데 그것도 엄마 사장님한테 엄마가 얘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네네. 그게 다 짱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진짜 짱구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왜 그건 물어봐요? 아니고 그냥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편해요. 아, 그러면 만약에 집에 혼자 있고 엄마 없을 땐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긴 해요. 남동생분이 짱구를 진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너무 싫다 보니까 듣기도 싫고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 싫은데 짱구 그 나오는 그거가 자꾸 막 흥얼거리게 되는 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좀 짜증나고 깜짝 놀래. 어머, 내 녀석이 왜 나와? 가사가 어떻게 되는데요? 딴따단따단 이거랑 시작하는 거. 개미는 뚱뚱 열심히 일을 하네. 몇 명 집 따라 불러 지금? 몇 명 집 따라 불러 지금? 몇 명 따라 불러? 야, 이거 중독성 있다. 누나로서 아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들어요? 심각하죠. 좀 어떻게 보면 동생보다 짱구가 더 어른스러울 정도로 동생이 좀 애같거든요. 때를 많이 써요.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어서 휴대폰을 7, 8번씩을 바꿔요. 근데 이제 안 바꿔주면 엄마한테 이제 짜증을 내요. 왜 안 바꿔주냐. 이제 한 번은 짱구 보다가 이제 엄마 그만 보라고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왜 이렇게 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때리면 거기서 이제 엄마 꼬집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더 엄마가 너 폐류나 되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렇게 심해서.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엄마는 다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그래, 엄마가 받아줬어. 네, 그래서. 이렇게 짱구 보는 애매하지, 것도 엄마 좀 입장에. 단호하게 엄마가 제지하지 못해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이렇게 아이고 이놈 자식 동생도 같이 엄마한테 네, 이렇게 하거나 꼬집어요. 그래서 막 엄마 멍든 적도 있어요. 꼬집어가지고. 아이들 왜 그래요? 엄마한테 왜 그래요? 그냥 저도 짜증 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저는 살짝 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보면 멍들어 있더라고요. 저기 따님 말씀대로 오냐오냐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오냐오냐 키운 건 인정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또 왕따를 당해서 제가 그냥 우울증이 와서 병원 치료도 했었는데 자퇴하고 몇 번 나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래도 내 아니 엄마니까 계속 안아주고 해야겠다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계속 받아주고 했던 게 오히려 지금에 와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자애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는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좀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좀 힘들어질 정도로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안 좋은 생각도 계속 하고 계속 그냥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네, 지금 그냥 뭐 치료나 약 안 먹을 정도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다행이네. 같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집안에 항상 처박혀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네,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집에서 짱구 보는 거 말고 다른 일상생활은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 만나는 건 말고는 없는 것 계속 같아요.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거진 집에 있는 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해서 아, 참 다행이다 싶은데 오늘 그 친구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평소에 짱구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또 작년 말에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막 극단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제가 이끌어주니까 친구가 그나마 지금이 좋아진 거거든요. 좋은 역할을 했네요. 지금 친구가. 엄마의 역할이 아니라 친구의 역할로. 친구도 중요하지. 얘가 짱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짱구처럼 약간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옷가게를 한다고 대뜸 연락이 왔다가 또 핸드폰 가게 한다고 했다가 요리 자격증 여러 개 땄다고 또 자기 보여주고 또 이제 검정고시를 얘가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건 잘했네. 그래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그쪽으로 이제 수시 지원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 잘했구만. 계획적으로 살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갖고 나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가족이랑 짱구가 있었어. 그 사이에 짱구가 있었던 거죠. 갈등이 있으리라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친구는. 나름대로 목표 세우고 좀 잘 가고 있네요. 네, 제가 갈 길은 요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요리. 중학교 3학년이랑 고1 때 해가지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따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가면은 성적 상위권으로 유지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식품영양에 있어서 1등이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부모님께 그럼 요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그냥 갈비찜 양념이랑 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요리 잘하시는 그래. 아들한테 갈비찜 얻어먹는 집이 있나? 그래도 관심이 있고 잘해요. 그럼 됐네요. 그럼 됐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우울증이 오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이제 했는데 아들이 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응원 같은 건 해주시는데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 식이거든요. 그냥 저는 막 머리를 맞대고 이 방법은 어떨까 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거든요. 엄마랑 대화가 잘 안 돼요? 네, 약간 학교에서 애들이랑 좀 싸우면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학교에서 애들이랑 일어난 일이니까 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냥 신경도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다가 1년 전에 허리 수술을 이제 4번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무리가 돼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재혼 과정이다 보니까 애들은 다 컸고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눈치도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생각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더 마음을 더 열어야 돼요. 아들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많이. 요리 같은 거를 차라리 해서라도 요리가 앞으로 꿈이잖아. 네. 그러면 요리 저녁이라도 야식이라도 맛있게 하나, 정말 돼지 두루치기라도 같은,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갑자기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여기서 그때 먹고 싶은 걸 얘기지 내일 먹을 거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요리 하나 해서라도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아들이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차츰차츰 그렇죠. 노력해볼게요. 차츰차츰 그렇죠. 노력해볼게요. 그럼 한 번에는 안 되는 거야. 어머님도 네. 아들의 얘기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면서 해주실 수 그럼요. 있겠어요? 아들 마음만 열면 저는 당연하죠. 예. 그래요. 우리 어머님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표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도 한번 해보세요. 어머, 저 남매가 오면 그렇게 싫어, 엄마가? 아니 오그라들은 하도 표현을 안 하시는 걸 어머니. 그거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아들,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앞으로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그거면 돼. 사랑한다. 천희슬 씨.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라고.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랑 짱구만 본다고 했는데 둘 다 제가 볼 땐 여자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광자, 이영자. 조만간 여자친구 생기면은 금방 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자, 우리 아들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생각 없이 했던 거 많이 미안하고 시간이 되면은 가족끼리 당일치기는 1박 2일이는 가족여행 그래, 같이 좋다, 가줬으면 좋다. 좋겠어. 사랑해. 에이! 누나한테도 그때 했던 말 미안하다고 좀 해. 연년생 누나한테도 한마디 해줘. 누나 미안해. 확인해 볼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아들아 그만 좀 봐. 끝에서. 오. 저벽아. 빠이. 제목은 총각 남편입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9살, 7살, 3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엄마! 나 준비물 챙겨야 돼! 엄마! 내 양말 어딨어? 우와! 정말 매일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요. 근데 제 남편은요. 여보야, 나 설거지 하는 동안 막내 좀 봐도. 좀 있다. 아니, 지금 좀 봐달라고. 알았다. 이거 죽었겠네 이거. 헤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거. 게임만 하면 다행이게요. 퇴근하면 방에 콕 처박혀갖고는 건담을 조립하질 않나. 거실에서 드론을 막 날려대지를 않나. 거실에서 드론을요?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삽니다. 하루는 제가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오늘 건담팔도 어디 갔지? 야, 니 또 청소했나? 그 얼마짜리인데 지어보나 그를? 부품 쪼가리 사라진 건 보이고 마누라 혼자 청소하는 건 안 보이나 봐요. 홧김에 물건을 던져가며 화도 내봤지만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나도 숨 막혀 죽겠다. 에이, 팍! 뭘 잘했다고 집까지 나가더군요. 전 애들을 위해 다 포기하고 사는데 남편은 총각인 마냥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호남 씨 어때요? 사연 들어보니까. 옛날에 개그맨 되기 전에 만났던 분이 맨날 게임만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때 막 PC방으로 찾으러 다니고 막 했던. 진짜? 네, 이제 결혼해서 이건 진짜 왜냐면 육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사연 들어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한 번 죽어서 한 판 더 해야겠네 하는데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게임 같이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사연의 주인공을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주인공 나와주세요. 백범규 씨가 에스코트 해준 거예요. 오나미 씨가 해준 게 아니에요. 네, 저 안 해요. 그 기억을 갖고 가실까 봐. 예. 그럼 남편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쫙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게임, PC 게임도 그리고 하고. 건담 만들기도 좋아하고 건담 만들기도. 또 거기다가 요즘엔 드론까지 해가지고 네. 제가 연애할 때는 제가 컴퓨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게임하는 거. 근데 PC방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피방 데이트. 네. 결혼 끝났는데 애 셋이나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유지되니까 저랑 결혼 안 하고 취미랑 결혼한 게 아닌가.
남편분께서 네. 취미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7시 반에 보통 퇴근해서 오면은 그 방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옷 갈아입고 바로 네, 들어가? 네. 제가 밥 먹으러 나오라 할 때까지 계속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한 번은 제가 막내 모유수를 한다고 요즘에 모유수예요? 예, 아직 지금 막내 21개월이거든요. 모유수유 오래 하시네? 네. 애 셋 다 보고 재우고 힘들게 새벽까지 수유하고 있는데 막 방에서 깔깔거리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헤드셋 끼고 컴퓨터로 채팅하면서 막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는 소리가 어쩔 땐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내가 네 게임하려고 애 보는 거가 이러면서 게임에 관련된 뭔가 좀 부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우스를 던졌거든요. 마우스 제일 중요한 건데 요즘에. 예,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한 몇 시간씩 집에 안 들어오고 나출도 하고 그랬었어요. 건담은 어때요? 건담을 딱 만들고 있을 때는 좀 만드는 날에는 딱 방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방문 닫고 몇 시간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청소를 했는데 부속품이 또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큰 애, 작은 애 붙들고 말 못하는 막내까지 붙들고 막 네. 21개월 애한테 뭐라 네. 그래요? 붙들고. 건담 부품 어쨌냐고 이렇게 생긴 거 못 봤냐고. 혹시 먹었나? 해봐라. 건담이 그냥 뒤에 이렇게 몇 개 정도 진열이 돼 있어요? 지금 한 20개 정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안 말렸으면 한 100개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드론은요? 드론은 지금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세워보니까 집에 4개가 있더라고요. 드론이 4개? 네. 요즘 느는 게 그러면 드론이에요? 네, 요즘에는 이제 거실에서도 막 드론 날리고 거실에서도 막 드론 날리고. 셋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드론까지 막 날라다니고. 네. 와. 최근에는 바닷가 놀러 갔는데 저는 애들 보는데 없어서 보니까 저 다른 데서 드론을 날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화를 내면은 뭐라고 아니, 남편 반응은 뭐라 그래요? 본인도 힘들다고는 하는데 근데 아직도 총각인 줄 아냐고. 나는 이렇게 피곤하지만 뭔가 희생을 하고 사는데 왜 너는 아직도 왜 신랑은 그대로인지. 저 혼자 욕할. 그래서 혼자 좀 우신 적도 많다면서요? 네, 막내가 이제 장난감 갖고 놀다가 입술이랑 코가 딱 다쳐가지고 막 코피 났어요. 입술 코피 났어, 찢어지고. 또. 네, 그 당시 남편이 밖에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큰애 붙잡고 왜 동생을 제대로 안 봤냐. 그렇지, 또 걔 불똥이 걔한테 간다 이제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동생은 또 엄마 혼내니까 울고인가 제가 또 미안해서 울고인가. 다 울었구나. 네. 또 으아! 이렇게 붙잡고 울었구나. 남편분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본인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애를 한 10분 정도 잠깐 놀아주는 정도? 이제 막내가 아직 엄마를 많이 찾으니까 제가 잠깐 실수로 들어가면은 애가 우니까 감당 못 하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문 열고 그럼 저는 막 급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애랑 그 아빠랑 화장실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대기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첫째 때도 이렇게 좀 잘 안 도와줬어요? 첫째부터 좀. 첫째부터. 네. 첫째부터 안 도와줬는데 그냥 또 둘째를 낳고 안 도와줬는데 그냥 셋째를 낳고 하신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알면서도 계속 나으셨는데. 아유, 남편 빨리 만나봅시다. 예. 아까부터 좀 아닌 건 억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지금. 근데 인상은 되게 좋아요. 인상 좋으세요. 얼굴도 잘생겼고.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봅시다. 아내의 고민은 이해가 되세요? 안녕하세요를 많이 보는 편이었거든요. 네. 건담 만드는데 중독되신 분들, 그렇지. 게임 중독이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보다 이게 심각하게까지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이해가 되진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건담에만 빠져 있는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담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딱 들었을 때 김건모가 결혼해서 애 셋 낳은 것 같은데 김건모가 결혼해서 애 셋 낳은 것 같은데 그러네. 김건모 씨 지금 안 하고 혼자서 즐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기 힘들어서 간단하게 혼자 할 수 있는 거 내지는 드론 같은 경우도 큰아들이 지금 드론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아들이랑 하려고 이렇게 샀던 거고 어느 순간 와이프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집 나가지 말고 건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와이프 말대로 한 거네요? 네. 와이프 시킨 대로 한 거네. 그러니까. 와이프 시킨 대로 한 거네.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죠. 저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죠. 저럴 줄 몰랐지. 어느 정도 건담을 모아놓으셨고 드론도 있는지 사진을 잠깐 좀 부탁드렸었는데. 오, 야. 되게 크구나. 만든 것도 있고 만들 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만들 거도 있고 네. 박스는 절대 안 버리죠. 네. 예. 드론. 저
검은 정도는 좀, 야, 비싼 건데 저거는. 예, 까만 거는 집안에서 못 날리게 돼 있어요. GPS 기능이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름 희생하고 사는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남편은 취미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얄밉죠. 좀 취미 생활 가지라고 많이 권유하거든요. 뭐 뻔하죠. 드론 같이 하자. 건담 네가 왼쪽 팔 만들어 내가 오른쪽 만들게. 예를 들자면 어떤 취미 가지라고 같이 보내봤어요? 이제 배드민턴도 쳐보자고 얘기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봐요? 애 재수. 대책을 마련해줘야 칠 거 아니에요. 엄마만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안 놀아주니까 엄마가 쳤죠. 조금 더 크면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럼 크는 동안에는 혼자 말고? 키웁니까? 아내분도 얼마나 취미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절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아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순간 바로 도와주지 않고 아내 말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한다기보다는 약간 성격이 뜸을 좀 들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뜸을 들인다고요?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데 왜 굼이 뜨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5분, 10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일어나야지, 5분 동안. 아,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일어나야지, 5분 동안. 일어나야 될 텐데. 일어나야 되나. 그럼 차라리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던지 건담을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같이 하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한다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내가 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한참 볼일 보는데도 계속 문 열고 빨리 나오라고 하신다면서요. 아, 빨리 나오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애 데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벌 쓰고. 그게 빨리 나와. 그냥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편하게 샤워를 하겠습니까, 아내가? 원래 굶뜨는 성격이면 좀 굶떠야 되잖아요. 그때는 왜 문 앞에 있으세요? 굼뜨게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움직이고. 그 의도가 뭐예요? 애가 엄마를 찾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안고 이제 비행기도 태우고 다 해봤거든요. 10분 내외로 애가 다시 엄마 찾아서 뛰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얼굴 보는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취미생활 하는 건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본인도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취미생활이라든지 포기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포기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얼마나 뭘 포기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행사 기획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행사장 나가면 몸으로 또 움직여야 될 일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걸 풀 수 있는 방법, 출구를 찾다 보니까 아, 근데 이렇게 집에서만 사실 하면 좋은데 또 있어요? 바깥에서도 이제 자기 개인 시간을 뭔데? 가지니까. 바깥에서 뭐 하는데? 농구하고 술자리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가지거든요. 아이고. 농구는요? 원래 일주일에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2번이었거든요. 농구하고 오면 또 피곤해서 애들이랑 놀아주기 애매하잖아요, 네. 또. 네. 아니 누가 봐도 총각인데요 뭐. 오죽했으면 제가 막내 출산할 때도 농구장 있었어요. 출산할 때도 농구장 있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빠 아니 설마 아빠 몰랐겠죠. 본인은 둘째까지만 원했다고 그때 농구하러 간 거예요? 와, 그건 진짜 심했다. 너무해. 아 이게 그 만삭 때였는데 그 이제 와이프가 괜찮다고 가봐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이었죠. 시간 예정일보 전이었는데 괜찮다고 가봐라고 하길래 진짜 가도 되나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가도 되나? 진짜 가도 되나?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갔어요. 한 번은 너무나 술자리가 자꾸 혀가 나가지고 문을 잠갔거든요. 대문을 잠갔는데 저희 집이 주택이니까 담이 있으니까 애 수유하고 온다고 새벽에 거실에 있는데 밖에 톡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담을 탔어? 그러니까 담을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술을 일주일에 3번 정도 4번 마신다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마시는 술자리는 그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있거든요. 자주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일주일에 3-4번 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솔직해지세요, 좀. 솔직해지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술자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네요. 온전히 지금 아내분한테 다 맡기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은 보통 7시 반쯤 되거든요. 네. 방 청소를 하고요. 큰애 작은 애를 씻기고 이불 깔아주고 분리수거는 제가 다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건 지금 말씀은 매일매일 이것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집에 있는 날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는 오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술을 먹고 오고 새벽에 오고 또 근데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다 애들 시키고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9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마시든가 뭐. 이들 부부는 새로운 달력을 쓰고 있어. 아니 얼마 전에 6시간. 알베르토 나왔었잖아요. 알베르토. 우리. 아 육아를 얼마나 도와주세요. 아니 왜 돕다고 그걸 왜 아내를 돕는다라고 당연히 그래요? 몰라요. 당연히 그건 내 일이죠. 사실 아기 낳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얘기죠. 난 그때 이 사람한테 반했잖아. 뭐 나름 막 한다고는 하거든요. 술자리 있으면 제가 막 전화하면은 중간에 오긴 하거든요. 애기 씻긴다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명분이에요. 애기 씻기고 편하게 술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할도리를 했다. 그래, 나 이제 전화하지 마니 나는 술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남편은 항상 이렇게 술자리 전화하고 오면 술자리 거절을 안 해요. 그리고 꼭 전화 끊을 때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전화할게 이러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남들을 보면 정말 저는 나쁜 아내로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또 그런 거 있어요. 자기만 착해 보이려고 하는 것들. 네, 그래서 막 남편이 이벤트를 하니까 그런 거 잘 챙겨주거든요. 결혼 기념 10주년이라서 팔찌 사주고 했는데 왜 SNS 안 올리냐고. 왜 SNS 안 올리냐고. 네. 지내는 걸 좋아하시구나. 그래서 남편이 사준 발찌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타이틀.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안 했다면 친구들을 뭐라고 말했냐고. 그러니까 주위의 그런 시선들. 그런 네. 거 의식하는구나. 네,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SNS 같은 경우는 둘째 놓고 나서 이제 고생했다고 둘째를 집에서 낳았거든요. 화장실에서.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번에 왜 안 올렸냐 이렇게 장난스럽게 한번 던진 거였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남편 입장에서 좀 귀엽게 좀 좋은 아빠로 비춰지고 싶은 마음은 있죠.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어디 외식 가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신동이랑 아이인가 보다 그러면은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애니 이렇게 하면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가 왜 이러지? 뭐. 맞아, 그거 나도 쇼핑몰에서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내분이 없을 때 남편분 혼자서 아이 셋을 혼자 케어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요? 내가 애를 볼 테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나가려고 해요. 못 믿어서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남편한테 아기를 좀 봐달라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남편한테 부탁하고 나간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1층 살고 어머니 아버지 2층 사시거든요. 같이 네. 사시는구나.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님의 막내 딸을 얼마나 민망해요. 진짜 죄송하고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막 그렇게 또 시부모님이 도와주실 상황이 못 되면 전화하게 되고 엄마 막 이러거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엄마들이 한번 날을 잡아서 애기 조금 보다가 한 10시 넘어서 갔는데 시계 보니까 딱 한 10시 40분쯤이었어요. 40분 됐네, 겨우. 네. 큰아들, 작은아들 데리고 또 술집에 왔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그 동네 호프집. 네. 와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저희 뒷자리에 앉았어요. 저희 뒷자리에 앉았어요. 애들 이렇게 대고 앉고 뒤에 앉았고. 큰애, 작은애는 이제 자기들끼리 잘 놀거든요. 그래갖고 거의 힘든 게 없어요. 셋째는 어머니도 힘들어하세요. 우는 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제발 애 울기 전에만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님이 지금 오늘 고맙게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근데 제가 또 못 도와주는 이유가 댄스 강사예요. 어머니께서? 예. 못 도와주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님 그 옆에 바지 바지가 좀 예사롭지가 않다 했거든요. 근데 댄스 강사시군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볼 때 총각 때보다 뭐 춤이 많이 줄이고 집안일 난 돕고 있다 이러는데 며느리 말이 맞아요? 아들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볼 때는?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주차장에 차가 없으면은
미안해서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빨리 아들한테? 들어와라. 네. 엄마 알았어. 금방 갈게. 이런데 한 서너 시간씩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새벽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동안 뭐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가고 있는 거지? 너 뭐 하는 거야?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이놈아. 뭐 혼자서 막 자책하는 거야? 너 어떻게 서너 시간을 그래도 들어? 아내한테 10분, 15분이고, 근데 어머니한테는 3, 4시간이네요. 아드님의 취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쭉 취미 하는 거 예. 들었잖아요. 로봇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거. 예, 예, 그만 예. 할 때. 거기에 푹 빠져갖고 앞만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그렇게 빠져서 교통사고도 냈어요. 왜? 교통사고도 냈어요. 왜? 왜요? 뭘로? 잠도 안 자고 건담도 만들죠. 오락도 하죠. 그래서 졸음운전해갖고 2중, 3중 충돌 한 번 달에 2번이나 냈어요. 아이고, 2번이나? 아, 심했네. 또 하지 마라. 잠 좀 자라. 말을 안 듣습니다. 바뀌었네요. 취미를 해서 교통사고가 났던 게 아니고요. 예. 잠을 못 잤죠, 일 때문에. 게다가 제가 불면증도 좀 심하게 있는 편이라서 뭐다 잠을 같이 자본 다 적이 같이. 그건 아니야. 운전할 때는 잠이 와요? 분명히 그날 봤어요, 내가. 그날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그날 봤어요, 내가. 그날 분명히 봤어요. 얘기해 주셔야 돼, 이거. 잠깐만, 우리 계속 다 얘기하세요. 그날 말이 안 본 맞아. 게 예. 밤에 콕 처박혀가지고는 나오지도 않고 밤새도록 뭔가 꼼지락거리고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못 만들게 하면 딱 집어넣고 안 만드는 척하고 앉아서 또 게임을 해요. 어머니, 그날이 그 네, 사고가 그 뒷날 사고 났어요. 그 전날. 아니, 진짜 남편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 내가 봤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어머님 원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뭐 또요. 얘기하면 이렇게 알았어요 엄마 하게 하면서 굼뜨고 예, 뭐 맞아요. 이렇게 좀 핑계도 대고 초등학교 갈 때도 내가 뒤에서 후추지 않으면 학교까지 못 가요. 한판 핑계 가지요. 그럼 어머니, 아들이 핑계대고 이런 거는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발 있어요. 빼하는 것도요? 그거 예, 안 했다고. 그것도 있어요. 이건 습관이네. 습관이야, 습관. 아니, 이거 연애할 때 모르셨어요? 혹시 그 핑계대고 뭐하고 뭐 이렇게 된 거? 그땐 다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 그럼 보시기에는 아드님이 어떤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고, 문제가 너무 많아. 아니, 어머님이 좀 아드님한테 뭐라고 해보시겠어요? 뭐라 해도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안 들어요. 난 머리가 근데 잘 듣는데. 남편이 그 쉬는 날 애들 데리고 좀 이렇게 놀아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본인은 이제 게임 한다고 피곤하다고. 아니면 피곤하다고 또 집에 있으면 애들은 뭐 아빠 게임 하니까 아빠 게임과 나도 게임을 하니까 그렇지. 애들은 아빠는 뭐 나도 할래.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큰애가 아빠는 술도 먹고 게임만 하는데 왜 엄마는 아빠는 결혼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얘기 했어? 네. 그거 난 되게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아빠 또 술 먹으러 갔어. 아빠 또 게임해. 이러면서 이제 애들인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세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애들이 생내든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싫으니까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긴 한데 큰아들 엄마는 왜 아빠하고 결혼했냐고 물어본 거 맞아요? 네.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술 많이 마시는 남자는 결혼했잖아요. 술 마셨을 때 아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싫어요? 빨리 안 오는 모습. 늦게 오니까. 그러면 술 안 마실 때 아빠가 잘 놀아줘요, 우리 진영이랑? 아니요. 잘 안 놀아줘요? 옛날에는 아빠는 뭐 해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컴퓨터, TV 보고 게임해요. 아, 이미지가 그냥 그렇게 박혀 있구나, 큰아들. 그럼 아빠랑 뭐 하면서 놀고 싶어요? 게임 배틀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는 사람은 게임 그만하는 거야, 그지? 네가 이겨보라, 야. 아이고. 우리 큰아들 때문에 드론을 하게 됐다는데 드론은 같이 해, 아빠랑?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 큰아들 때문에 드론 샀다는데? 드론 끊었어요. 끊었어요. 큰아들이랑 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하나를 샀던 거 없고 드론 끊었어요.
애 작은 애를 씻기고 샤워를 많이 안 해요. 취미를 해서 교통사고가 났던 게 아니고요. 진짜 맞아요. 그거 내가 봤어요. 아빠가 건담을 해서 엄마가 화낸 적 있어요, 혹시? 왜 안 재우고 게임만 하고 TV 보는데 왜 안 재우고 게임만 하고 TV 보는데 너 나중에 개그맨 쇼 한번 봐야 되겠네. 여기서 성대모사를 할 줄은. 아빠한테 바라는 점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드론 집에서 날리는 거 그만하고 또 술 마시러 나가는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면 돼요. 드러나지 말고 게임하고 TV만 보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래야 너도 하니까. 이제 오늘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좀 네. 바꿀 의향은 있어요? 와이프하고도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애들 좀 크면은 밖에 좀 많이 가서 같이 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크면은 충분히 할라 해줘요. 지금 뭘 더 커요. 9살부터. 고3 때예요? 그럼 제 아들이랑 저는 6, 7살 때부터 했는데 운동. 좀만 더 크면 아빠랑 안 놀아줘요. 아내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일들이나 뭐 이런 거. 응. 이제 제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고도 싶고 자격증도 뭐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에 한 번 한 3시간 정도라도 딱 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애기들 아무도 못 오는 곳 정말 연기 자욱한 뭐 곱창집 연기 자욱한 곱창집. 네 연탄불집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야 누가 안 봐야 막 네. 먹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정말 수다 떨고 싶고 애 없이 그렇게 곱창 뭐 씹으면서 남편도 씹고. 남편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 안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어떤 바람. 조금 도와달라 했을 때 좀 이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고 취미 같은 거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 애 크면 뭐 애랑 뭐 하겠다 어떻게 하다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애 클 때까지 조금 도와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금방 알았어 금방 갈게 이러지 말고 그냥 나 2시간 후에 갈 것 같아. 솔직히 저기 약속을 하고 좀 하세요. 자, 아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어요? 네. 네? 뭘 어떻게 해? 신동엽 씨 부탁을 들어줄 거예요? 아내 부탁을 들어줄 거예요? 왜요? 신동엽 씨 부탁을 드려요. 신동엽 씨 부탁을 드려요. 거짓말하고 미리 약속되지 않은 자리는 나가지 않는 걸로 하십시다. 시원하게 좀 약속을 네. 해요. 친구들하고의 그런 결과적인 약속은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게임은요? 애들 다 자라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렇죠. 주말에 애들이랑 나가서 좀 자전거 좀 타고 좀 체험도 많이 시켜주고 하시고. 우리 이슬 씨부터. 네, 저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지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술집에 찾아가서 같이 이제 왜냐면 전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얼굴 있으니까 알려줄 테니까 이제. 네 그렇게 올려서 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니도 꼭 개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자기야 이렇게 내 고민 많이 들어줘서 고맙고 내가 바라는 것들 아까 뭐 말한 술자리, 게임 뭐 그런 정도 조금씩 줄여주고 앞으로 우리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좋아, 남편도 좋아, 사랑한다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축가 댄스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고민이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결과 보겠습니다. 과연 몇 편을 얻었을지 총각 남편. 자, 끝에 3표요. 자, 100표 넘어갔나요? 자, 100표 넘어갔나요?
140점. 미남의 사생활입니다. 미남의 잘생긴 사생활. 남자들의 사생활 궁금하다. 어떨까요? 궁금해요? 네. 오나미 씨, 예. 허경환 씨 사생활 어때요? 허경환 씨 사생활 어때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키 크고 잘생긴 상담 이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사님 손님 오셨어요. 근데 당최 이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님 한참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팩합니다. 아지모토 페루지가 낫지 뭡니까? 선생님도 하나 붙이실래요? 저희 이사님은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본인 피부 관리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어머 세상에 대체 여기 상담하는 쌤은 언제 와요? 아니 저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마무시한 손님들의 컴플레인도 다 제목이 되고요. 이사님,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 손님이 기다리다가 말이죠. 됐어요. 나 오늘 얼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안 되겠어요. 주사 한 대 맞으러 가야 되니까 저 먼저 퇴근해요.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시술을 받아대니 얼굴도 상할 날이 없는데요. 저희 이사님 좀 제발 좀 맞아주세요. 아이고야.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요. 예, 오정미 씨 사연 들어보니까 예. 예전에 이제 보톡스를 이제 맞았었는데 좀 있으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더 웃겨진 거예요. 해골바가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보톡스는 안 맞고. 하늘 씨도 관리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 1일 1팩에서 많이 하면 3팩도 한 적. 하늘 씨가 아니라 이슬 씨. 하늘 씨가 아니라 이슬 씨. 너무 예쁘셔. 하늘에나 있는 미모지. 뭐 어떻게 돌려받기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자,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오나미 씨, 남자는 원래 이렇게 에스코트 안 해줘요. 마음이 어떤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간 거죠, 지금? 자, 오나미 씨고요. 예. 자, 오나미 씨고요. 예. 아니 정말 이사님이 정말 이 내용처럼 일을 안 하세요? 본인 피부 관리하느냐고? 네, 살다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같은 피부과 병원에서 일하는 이사님이신데 자기 일을 진짜 전혀 안 해서 피부 관리하느라. 본인 피부 관리하느냐고? 네. 연예인인가요? 모델이에요? 그냥 연예인병 걸린 일반인 같아요. 그냥 연예인병 걸린 일반인 같아요. 얼굴에 트러블 하나만 나도 진짜 바로 거울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진짜 그래요? 우리도 여자끼리도 조금 꼬무라치 났다고 막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보게 되죠. 저도 잘 안 봐요. 거울을 원래 자체에 거울 잘 안 봐요. 자기 피부 관리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그걸 이제 근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근무 시간에. 계속 일 안 하고 상담 이제 예약이 있는데 말 없이 딱 사라져서 찾아보면은 눈썹 그리고 있고 화장 고치고. 네? 그럼 고객들 응대는 누가 대신해요? 이제 대기시키고 제가 계속 응대를 하고 제가 가끔 상담도 들어가고 이제 퇴근 7시인데도 상담 보고 뭐 하고 뭐 하느냐 9시에도 퇴근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 정도로? 네. 근데 응대하려고 꾸미는 건데 중요한 건 응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네. 아침마다 샵 가가지고 연예인이네. 5만 원씩인가 주고 헤어하고 메이크업 받고 오거든요. 메이크업까지. 또 이제 11시까지 나도 안 출근인데 가는데 참. 1시, 2시까지 출근을 해요. 항상 늦어요? 네, 업무에 너무 차질이 돼. 업무적으로 가장 곤란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고객들이 받아야 시술을 자기가 받고 있어요. 고객들이 받아야 시술을 자기가 받고 있어요. 고객이 누워 있어야 될 침대에 거기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럼 고객이 가만히 있어요? 본인도 또 하셔야 되는데. 진짜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그 인터넷 카페에 아이고. 예, 댓글을 여기 대기 시간 길고 제대로 안 된다고 이제 글도 올라오고 형은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 놔두나? 한숨 쉬고 하는데 그냥 너무 막무가내고 그 상황만 이제 모면하려고 알겠어요, 알았어요 하고. 기사님 혹시 그 병원 투자자세요? 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또 그런 것까지 잘 모르고. 네. 그것까지 모르고 본인 그런 내 어떤 마음 몰라. 지분 관계는 아직까지는. 예. 자기 관리 끝판왕 이사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피부를 좀 한번 보고 가도 될까요? 네, 클로즈업, 피부 클로즈업. 네, 저 좀 클로즈업 들어가 볼게요. 근데 깨끗한 편이에요. 지금 뭘 여기 나오신다고 바르신 건가요? 네, 하고 메이크업 왔어요. 했겠죠.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비비 정도예요? 아니면 뭐? 웬만큼 제품 있는 거는 다. 다 바른 상태예요? 약간 앳된 오만성 느낌이 좀 나네요. 진짜다, 진짜다. 직원 고민 지금까지 들으셨잖아요. 예,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는데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일해야 되는 시간에 거기서 자기가 누워 있으면 되냐고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 뭐 좀 트러블이 나거나 하면은 손님을 상담 볼 수 있는 조금 자신감이 없어져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을 직원분들이 또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좀 자리를 비우면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아 생각만? 제일 불편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루에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2시부터 8시 정도. 그 안에 관리받는 시간은? 이제 관리 시간은 제가 11시부터 한 1시 정도. 2시부터 8시다. 예? 중간에도 가요. 중간에도 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중간? 2시부터 8시 사이에도? 네, 중간에 관리받으러 가요. 관리받으러. 몰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 제가 조금만 올라와도 조바심이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좀 그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다른 직원들한테 양해를 미리 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전날에 예약을 하지를 못하는 게 뭐 아침에 일어나 봐야 뭐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손님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저희가 배드는 또 어지간히 많기는 해요. 지금 본인보다 더 높은 상사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 안 해요? 아무래도 조금 일반 직장인이면은 당연히 그냥 자르거나 쫓겨나거나 하겠는데 저는 병원에 투자를 해서 들어온 거라서 어느 정도 지분이 조금 진짜 지분이 있구나. 아, 지분이 있어요? 어쩐지 안 잘린다구나. 백봉기 씨가 눈치가 무서웠네. 그래, 일반 직장인이 이게 가능해요? 그거를 갖다 10분 이용하는 거예요? 못 자른다, 나 주주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무슨 관리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그냥 기본 관리 같은 거 뭐 한 한두 시간 정도 받고 물광 주사라든지 감초 주사, 배곡 주사, 배곡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일주일에 뭐 2-3번 정도. 그리고 또 무슨 주사요? 연어 주사. 연어 주사. 연어? 연어. 그 생선 연어 주사. 연어에서 채취한 어떤 성분을. 네네. 그런 게 있어요? 줄기세포 뭐 이런 거는? 아, 근데 그런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줄기세포. 아니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다 보면 술 주사는 있습니까? 어때요? 의사님 시술 받다가는 얼굴이 좀 예전에 TV 보면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엔 중독 수준이어서 좀 되게 건강도 걱정되고 보통 고객님들은 3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걸 혼자서 일주일에 3-4번은 맞으니까 그러면 얼굴에 늘 멍자국이 있겠네요? 네, 항상 여기 멍들어 있고 성형도 제가 보기엔 많이 좀 중독 같거든요. 아, 성형도요? 성형도 했구나. 코는 이제 딱 한 거 같고. 예. 눈 밑에 애교도 살짝 들어간 느낌이에요. 어때요? 그 부분도? 살짝.
저번에 할머니가 이사님 할머니가 병원 앞으로 찾아오셨는데 이사님 나갔는데 할머니가 못 알아보셨대요. 아니 이사님 할머니가? 네. 시술 너무 많이 하니까 얼굴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사실이에요? 그 병원 근처에서 이제 친척들이랑 모이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제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뭐 쟤는 누구냐고. 아무래도 뭐 피부가 좋아져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피부가 좋아서 그거 쟤는 누구냐? 그러면 이사님이 봤을 때, 아, 진짜 우리 MC 중에 시술이든 뭐 수술이든 고쳐주면 더 빛나겠다 하는 분만. 저는. 그래, 신동엽 씨도, 예. 근데 저희가 막 그 병원에서 얘기할 때는 앞트임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실수로 신동엽처럼 된다.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된다니. 예. 신동엽 씨는 다른 할 때는 없는 거고요. 그 매력적인 얼굴은 굳이 돈을 들여서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때요? 저는 어때요? 알겠습니다. 본인 얼굴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진짜 근데 저한테만 제가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워낙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버는 거에서 그걸로만 쓰고 이제 뭐 남는 거나 모자란 건 없어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왜? 아니 한 달에 보면은 카드값이 8,900만 원 나왔다. 카드값이 8,900만 원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냐. 노래를 부르고 다니거든요. 이게 막 할부가 겹치다 보니까 큰 돈을 쓰는 달은 그렇게 나오고 보통은 한 뭐 300-400 정도? 관리에만 300-400을 쓰시는 나이도 어린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좀 많이 나서 투자도 하고 돈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빚도 조금 있고 얼마 정도? 대략? 가면서 막 갚아줄 자신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남의 빚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빚 갚아줄 자신 없으면. 그럼 이영자 씨가 좀 여쭤봐 주세요. 예. 남자 빚 갚아주는 거 몇 번째야? 정말 얼마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국산차 한 대 값 정도. 국산차? 한 몇 천만 원 정도? 3-4천? 네, 그 정도. 오늘 네 이사님이 지인분이 나오셨어요. 예. 아니 저희가 보기에 피부도 좋고 이목구비도 너무 뚜렷하고 그러셔서 본인도 관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친구분도. 피부가 좋아요. 같이 다니시는 분 같은데?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반강제로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형 동생 사이였거든요. 예. 미용실. 네, 저는 좀 시술 쪽이고 동생은 이제 상담 업무 쪽으로.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막 갑자기 말도 없이 시술 받고 와서 막 피 먹는 채로 출근하고 막 선글라스랑 마스크 끼고 고객님들이랑 상담하고. 주인공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세요? 네, 그렇죠. 저도 근데 동생이 자기 피부과 오라고 해서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대신 상담해 주시고. 제일 불만인 게 외모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여드름 난 것만 봐도 형이 관리를 안 하니까 얼굴이 극고라지다. 시술이나 성형하라고도 막 계속하고. 막 어디를 하려고요? 손댈 데가 없는데.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코를 해야 된다거나 뭐 턱을 해야 된다거나. 잘생겼구먼. 잘생기셨어. 아니 그래서 지금은 다 시술이 끝난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하셨구나.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인 거예요? 아, 네. 그래 잘했네. 근데 애교살이 아주 두툼하거든요, 지금. 아직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어때요? 고민의 주인공한테도 우리 이사님이 막 외모 지적해요? 제가 네. 봤을 땐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 제일 네. 셋 중에 지금. 네, 저도 셋 중에 처음에 제일 나. 입사했을 때 눈하고 코만 좀 손보면 되겠다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여자 원장님하고 그 간호사분들한테 나이도 먹었으니까 리프팅 레이저 좀 받으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간호사님들이 돌아서면 뭐라고 말 안 해요? 뒤에서? 그냥 어이없이 한숨 쉬고 가죠. 아니 눈이 매력 있고 코 매력 있는데 왜 하라는 거예요? 자꾸 권해요? 근데 얼굴도 엄청 조그맣고 턱도 선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손보면은 진짜 완벽해지겠다 싶어서 이사님보다 나은데요, 이 직원이. 또 미의 기준 다 다르니까요. 예. 저도 뭐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외모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는 건 많지만 외모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형이 옆에 친한 형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걱정은 많이 되죠. 좀 나이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시술을 받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자존감도 없고 좀 가까운 데 나가도 쌩얼이거나 뭔가 좀 자기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안 나가려고 안 나가요? 아예 안 나가요. 편의점도 안 나가고 병원에서도 막 뭐 하러 가면은 원장님들이 하면 안 된다, 망가진다 혼내는데도 어떻게 해서는 다른 병원 가서 하고 오고. 근데 제가 그 마음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중독이 있어요. 혹시 외모에 콤플렉스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예전에 뭐 어렸을 때는 형 누나는 태생적으로도 피부가 너무 좋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해서 뭐 손님들이나 친척들이 오면은 뭐 얘 막내는 돌연변이다 막 이러면서 뭐 얘 막내는 돌연변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받았던 것 같고 뭐 계속 알러지도 있고 여드름도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뭐 주변에서 너 이렇게 피부가 더럽냐 뭐 좀 고쳐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지금도 그게 조금 한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상시에 길을 이렇게 거닐 때 모든 사람의 얼굴 컨디션과 왜 메이크업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타인에게 그 정도까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살진 않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건 그냥 다른 거를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별로라서 그냥 저렇게 쳐다보나. 혹시 그 외모적으로 꾸미는 거 말고 스스로 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외에는 뭐 딱히 제가 그럼 짱구로 한번 봐보는 건 어때요? 힐링이 됐는데 감동도 있고. 제가 항상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상대방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작 막 저는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느 정도는 제가 일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 너무 과해 뭐 그만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즐겨하니까 주변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저랑. 근데 외모 얘기가 아닌 지금 같이 일하면서도 나는 이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좀 이렇게 생기고 그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닐까요? 저는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 얘기하고 뭐 프로그램 얘기하면 아주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예.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상담해줘요? 제가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담해 주실래요? 저 뭐뭐를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더 이상 뭐 변화를 위해서 큰 돈은 들이지 마시고 예. 그냥 관리 위주로 해서 그냥 예. 꾸준히 관리만 받으시면은 예. 충분히 매력 있으시기 때문에 저기 이사님 왜 저한테는 추천 안 해주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뭐 살날 거 얼마 안 남았고 저 리프팅 하고 싶다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막 이렇게 계속 땡기는 분들 여기 점이 2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젖꼭지가 여기까지 올라와. 그런 얘기 있었어. 60, 70년대. 저는 오늘 이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겉돈다. 자기한테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가장 자기가 예쁜 각도라고 그럴까요? 저 뭐뭐를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더 이상 뭐 변화를 위해서 큰 돈은 들이지 마시고 예. 그냥 관리 위주로 해서 아세요?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뒤에 있는 거울만 보는 거. 잘 있었지? 그래. 아이, 그래. 잘 지내지. 사람 만나는 상담 일인데 내추럴한 모습을 저희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바라는 거 있어요? 사람 착하고요. 예, 착하고. 잘 챙겨주고. 잘 챙겨주고. 단지 업무 시간에 너무 관리하니까. 네. 시도 좀 그만하고. 일하는 시간에 좀 일만 했으면 좋겠고. 관리도 좀 조금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되게 걱정되거든요. 어떠세요? 오늘 여기 가서 얘기 듣고 마음의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는데 조금 더 선생님 마음도 많이 헤아려 주고 관리 시간도 줄여서 업무에 지장도 없게 할 테니까 만약에 제가 관리를 받게 되면은 선생님도 같이 관리를 받는 걸로 할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얼굴도 굉장히 멋지시고 마음도 굉장히 멋지실 것 같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고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멋지시거든요. 아직도 이런 그 직장 내 부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맞죠. 예, 이런 고민입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미남의 사생활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글자 형 100표 넘어갔나요? 자, 그럼 여기서 150이 나와요. 자, 몇 표? 자, 총각 남편은 143.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정답 남편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